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3,400선 돌파할까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그야말로 정말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4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이제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3,4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는 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서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내 주식만 안 오르면 정말 화가 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강한 동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 우선은 미국 발 훈풍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위축됐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악화됐고 물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게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투자 심리가 크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국내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의 30배 수준의 계약 잔고를 발표하면서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했고요. 이게 기술주 전반의 투심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주 등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멘텀도 살아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100일 기념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증시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정책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최고 소유율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투심을 북돋는 요인이고요. 또 이런 정책 기대감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온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미국 FOMC 회의 때까지 금리 인하 또 AI 투자,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 등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코스피의 사상 첫 3,4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과연 코스피가 3,400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추석 차례상 물가입니다. 네, 바람이 좀 선선해졌다 싶었는데 어느덧 이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물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 물가정보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29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3,500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021년에 27만 4,500원에서 2022년에 3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이후에 지난해까지 줄곧 30만 원대를 유지했는데요.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되돌아온 겁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10원 내린 39만 1,3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차례상 비용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올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이 줄어든 이유를 꼽자면 과일과 채소 가격의 하락입니다. 사과와 배가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되긴 했지만요. 올해 추석이 작년 추석보다 3주가량 늦어서 명절 출하량에는 문제가 없고요. 또 올해 태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없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시금치는 25%, 무는 약 37%, 배추도 10%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는가 하면 상승한 품목도 있죠. 네, 요즘 쌀 가격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으셨죠? 햅쌀 가격도 올랐고요. 이 밖에 가공식품류, 축산, 수산물류 가격이 올랐습니다.
햅쌀은 2kg의 경우 작년보다 27% 가격이 상승했고요. 송편 1kg, 시루떡 3장은 20%, 조기 3마리의 가격은 25% 올랐습니다. 또 동태, 돼지고기 육전용 앞다리살, 달걀도 각각 10에서 20% 안팎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추석까지 지금 3주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보기 물가에는 이 기간 동안 태풍 발생 여부라든지 가을 장마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